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축식계 류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요? 네, 투자하신 종목이 따블난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좀. 이자전지 부럽지 않은 대폭등, 네, 두 자릿수 폭등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네요. 네, 저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팔았습니다. 일부. 일부? 뭐 일부야 팔 수는 있지. 굉장히 빨리빠릿하네. 빠릿빠릿해. 아니 뭐 좀 이유가 황당한 이유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오른 이유가? 네. 그래서 네. 뭐 요즘 그런 어떤 기사를 이용한 것들이 좀 많아서. 네. 네. 요즘 이상하게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뭐 어떤 실적이나 재료로 올랐는데 요즘 기사로 올라가. 신기한. 뭐 2차전지 뭐 한다고 하면 네. 관련도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기사만 나오면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내러티브가 있고 넘버스가 있잖아. 근데 우리 투자를 넘버스에 그쳐서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배워왔잖아. 요즘 여기 레토릭과 내러티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레토릭과 그렇지. 내러티브의 장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안 중요하고 내러티브가 중요한.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했어요. 네. 손님 아니고 손님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일단 오늘 그 지수는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1.25, 그러니까 거래소가 0.37 상승해서 2,443. 코스닥은 1.25 상승해서 8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거래량은 코스닥이 훨씬 많습니다. 좀 있으면 2배 되겠어요. 거래소가 8.6조. 네. 코스닥이 14조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30이면 거의 연 고점인데요? 843면 예, 843 연 고점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신용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은 걸로 지금. 뭐 당연히 그거야 그렇겠죠. 많아지고 네. 역전한 거예요 최근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수급적으로 보면 거래소가 3,340억 개인이 매도했고요. 외국인 64억 매수, 기관이 3,200억 매도. 코스닥은 391억 개인이 매도, 외국인이 670억 매수, 기관은 257억 매도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면 종이 목재가 3%, 기계가 1%, 보험이 1% 정도, 네. 운수장비 뭐 다 1%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종이 목재, 뭐 영풍재지가 갑자기 뭐 16% 상승하고 수출 포장이 3% 상승해서 뭐 작은 업종이기 때문에 좀 등락이 있었고요. 기계 업종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원 시스템이 3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업종도 뭐 삼성화재, DB손보, 코리안리 등이 뭐 한 3,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 현대차가 1%, 기아차가 3% 상승하면서 업종이 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약세를 기록했던 업종은 의약품, 뭐 통신, 섬유의복인데 뭐 소폭 0.3% 정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하나 뭐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계속 이제 최근 트렌드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 강화를 하겠다라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뭐 기사가 좀 나오면서 뭐 1,000억대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뭐 무상으로 증여를 뭐 하면서까지 하나 마이크론의 뭐 연구 개발을 도와주겠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네,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동진 세미캔도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랬나요? 네, 장비를 뭐 공유했어요. 일단은 뭐 도움을 주기 팔아서 위해서는 싼 값에. 네. 그래서 뭐 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게 훨씬 삼성전자는 그렇죠. 이득이죠. 네.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는 강세를 좀 보였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큰 종목들은 조금 약세였고 일부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이유는 뭐 마이크론이 뭐 이제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CEO가 뭐 재고가 좀 피크에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부장들도 오늘 몇 개 종목은 연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중국산 그 전고체 의존도가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전고체.
중국산에 의존한 네, 비중이 중국산이 7%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뭐 나중에 뭐 IRA라든지 그런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보면 이제 전구체라는 게 이제 양극재가 되기 이전의 물질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섞어가지고 적절히 배합해서 만드는 화합물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제 분리막, 전해액 뭐 이런 걸 또 하면 배터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양극재 원가에서도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전구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양극재 업체들에서 전구체 공장들을 또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예전에 케미컬이죠. 포스코 케미칼. 현재는 15,000톤 정도의 전구체 생산 능력이 있었는데 22년도까지 22만 톤으로 엄청나게 대폭으로 지금 큰 네. 폭으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뭐 광양하고 포항에 공장을 좀 만들어서 전구체 공장을 크게 만들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유럽 네. 진출도 고려를 하고 있다. LG화학도 이제 양극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고려아연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 한국 전구체라는 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연 2만 톤 정도 이상의 전구체를 24년까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SK온도 이제 뭐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중국의 GEM이라고 이제 세 개 회사가 투자 협약을 맺고 약 5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새만금 쪽 위치에 있는 네. 산업단지에 한 1조 2천억 투자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LS M&M이라고 LS 계열 회사도 전구체를 지금 생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가 양극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에서 다 받아오면 좀 저희가 좀 나중에 좀 그렇죠. IRA법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 셀 메이커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재고 자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SK 엔솔 같은 경우에 한 2배 정도 가까이 재고가 증가해서 6조 9천억의 재고 자산을 지금 쌓아놓고 있고요. 네. SDI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조 9천억. SK온도 거의 전년 대비 2배 정도 이상의 재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가량의 22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네네네. 올해는 배터리가 아니죠.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부족하다고까지는 뭐 그런 부족한 상황은 아니죠. 이게 근데 이 뭐 재고가 워낙 이제 총 매출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재고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재고가 뭐 이제 수치만 보면 뭐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캐파가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전부 다 이게 뭐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재고가 증가를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소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사 내용이에요. 내용은 혹시나 네, 정확하게는 이제 뭐 그런 뉘앙스는 이 기사의 뉘앙스는 네. 조금 이제 전방 수요가 안 좋아지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원재료인 양극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니켈, 뭐 리튬 이런 가격들이. 그래서 비쌀 때 많이 사서 배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뭐 약간의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이것도 싼 값에 매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는 비싸게 했는데 판매는 좀 마진이 줄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이랑 엮여가지고 약간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하여튼 재고가 적절하게 느는 거는 뭐 판매가 느니까 맞춰서 느는 건 상관없는데 많이 느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성장률이 연평균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뭐 자기 회사 측에서는 거의 한 80%, 80%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네네. 셀 메이커도 그 정도로 보면은 크게 뭐 오버되는 수치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하지만 이제 워낙 중국이나 이런 쪽에 공급 과잉이 지금 심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쵸. 그런 쪽에 우려를 지금 이제 기사에서 전달을 한 겁니다. 네네.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또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뭐 2차 전지가 일방으로 가고 있지만 뭐 네. 언제든지 이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사셨다면서요? 저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오르면 바로바로 팔아버립니다.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금이 막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막 오른 종목들을 좀 팔았더니 갑자기 막 돈이 막 너무 현금이 많아졌습니다. 트레이딩이 아니라 스캘핑 아니야 그 정도면? 스캘핑까지는 아니고 네. 뭐 내가 생각했던 이제 원했던 그 가격이 되면 파니까 저는요. 예. 하기야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도 하루 만에 그럼요. 저는 수익 실현하고.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건 놔두고 아니면 뭐 팔아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을 6월에 공개를 할 것으로 지금. 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어 왔었는데, 그렇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지난주에 주요 경영진 100명을 모아놓고 MR 헤드셋을 시연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게 매년 18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MR 헤드셋 시연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장소가 의미가 있는 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그걸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애플의 보통 신제품들을 다 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선보이고 하반기쯤에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이제 $3,000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에 가깝기 400억. 때문에 이게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근데 뭐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1분기 우리나라 극장 객수 네네. 상당히 줄었다. 극장에 안 가니까. 극장에 안 가고 그냥 OTT로 봐버리니까요. 근데 이거를 하면 진짜 극장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라 이게 약간 귓구멍에 이렇게 이어폰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운드 혼자 입체 음향 막 1인 하면서 가구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고 그죠? 봐도 뭐 이렇게 4D로 보거나 그런 그 느낌이 저기 들수 아이맥스 있으니까. 영화 같은 거는 안 되려나? 그런 효과를 낼 수는 없겠죠. 4D는 약간 이제 아니, 감성을 3D 3D까지는 가능할 저기 수 막 있겠어요. 이렇게 막 높은 데서 후 떨어지는 거 이런 느낌 있잖아. 아이맥스 옛날에 요즘에는 아이맥스 영화 근데 옛날에 아이맥스 뭐 했는 줄 알아요? 입체 안경 쓰고요. 기가 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게 방망이 휘두르고 뭐 그런 거를 입체로 해서 막 방망이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런 걸 돈 주고 보여줬어? 이게 한 3년 전인가 아이맥스 4년 전에 내가 영화관에서. 롯데월드 가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네. 상당히 그 느낌은 있어요. 막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0% 만족할 만한 저건 아니었어요. 성능은. 그러니까 MR로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MR 할 때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못 가본 뭐 미국의 주요한 뭐 국립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든지 뭐 그런 거를 해놓으면 거긴 뭐 가봤어. 할 수 있겠죠. 가봤어요? 옐로우스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 그다음에 그 막 비행기 타고 가는 저 어디야 그 협곡 유명한 협곡 데스밸리 아니 유명한 협곡 있잖아. 모르겠는데 나는. 겹겹이 제일 유명한데 서부에 무조건 가는 데 있잖아. 서부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유명한데. 아니 서부에 가보질 않았어. 난 동부만 가가지고. 그래요? 난 하와이하고 동부만 가기 때문에 서부를 안 가봤습니다. 거기 있잖아 이렇게 암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벽 암벽 있는데 유명한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제일 유명한데 미국 관광 중에 최고 유명한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거를 그래서 MR로 이렇게 그만하세요. 지금 MR 얘기를 지금 이거 얘기해야 돼. 결론은 그래서 이제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도 한 8년 정도 애플의 전략 제품이 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MR 헤드셋도 조금 이제 불편하고 약간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을 들이면 애플 워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아닌데 저거 야한 컨텐츠 많아야 성공할 것 같은데.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애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애플이 그런 야한 컨텐츠를 만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만들지 그럼 않나? 아니 왜냐면 OTT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모르겠네요. OTT는 그냥 할까? 이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지러울 먼저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나와보면 한번 사보세요. 애플 빠잖아. 애플 자전거 한 좋아하지. 대 값인데? 에이 미쳤어? 뭐 사도 되지 뭐. 자전거는 효용이 많지만 그건 무슨 효용이 있다고 그거를. 지금 좀 전에 뭐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뭐 어디 거기 가가지고 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그 LCC 업체들이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1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수가 회복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뭐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다들 뭐 한 4%,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일본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했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정기 노선을 6,772편으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LCC 네. 업체들이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진짜 상황이고요. 온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온다, 진짜. 지난달 초에 한 800회 정도 이제 중국 운항을 했었는데 6,700회니까 뭐 굉장히 많이 늘리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만요? 중국 토탈일 거예요. 국제선 정기 노선 중국의 토탈 국제선.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늘리게 되니까 뭐 여하튼 8배니까 수혜를 받겠죠. 국내 네. 항공사들도. 그래서 제주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중순까지 주 5회였던 거를 16회로 이제 늘리고 네. 진에어도 뭐 7회에서 더 이제 운행하는 걸로 제주에서 상하이까지 뭐 다른 뭐 TA 항공이나 뭐 다들 지금 에어부산이나 노선을 지금 운항 횟수를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TA 항공 바닥에 2배 올랐어요. 네, 뭐 실제로 뭐 이제 수요가 따라 붙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뭐 여하튼간에 이제 뭐 수요가 있으니까 생기겠죠.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우리 쪽집게님 쪽쪽 집어가지고 뭐 잘하시니까 중국 사람 옵니까 안 옵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예, 한국에 옵니까 안 옵니까? 중국 사람들 지금 막 와도 되나요? 그거 다 풀어졌나? 이제 다 풀어졌는데 풀어지면 오겠죠. 아니 옛날만큼 많이 지금 옵니까? 저번에는 한번 그 뭐 다른 나라 다 풀어줄 때 우리나라만 안 안 풀어줘가지고. 풀어줬는데 그거를 네. 풀어줬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아니 풀어줬어요. 자, 풀어줬으면 단체 오겠죠. 관광객은 아직 안 풀어준 거 그러니까 같아요. 단체는 네. 안 풀어준 것 같고 거기 풀어주면은 뭐 이제 뭐 또 명동에 많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올해 초까지 보면은 LCC가 이제 여객 송출수가 464만 명 했었는데 FSC라고 이제 풀 서비스하는 그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가 416만 명 운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보다 훨씬 지금 많이 올해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LCC가 더 많이 운송을 했다. 그런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싱가포르에 계신 분, 저 정광호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광호 대표가 친한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중국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오는데 돈을 싸들고 온답니다. 이젠 도저히 중국에 못 살겠다. 2년 3년 갇혀 있어가지고 중국의 부유층들이 아예 돈을 싸들고 집을 사들고 들어온대요. 부자들은 네. 자기 자신의 이제 꿈과 희망과 의지를 실현시킬 수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중국 저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솔직히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 다 나가고 싶을 거예요. 거기서 뭐 그래서 살고 싶겠어. 엄청나게 온대 싱가포르에. 지금 뭐 한국도 엄청 오지 않겠어? 한국도 오겠죠. 근데 뭐 예전만큼 그렇게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걔네들도 아니 약간 미국도 서부에 지금 국뽕 성향이 있어가지고. 미국도 서부에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서민들이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지금 미국 서부에도 집 살려고 막 난리라는데. 서부가 아니고 서부는 조금 요즘 떨어지고 있고 동부는 좀 괜찮다고. 근데 서부 거기가 좋잖아. 캘리포니아, LA. 저 이름 생각났어. 그랜드 캐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단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LCC들이 사실 밸류는 아직 그럼요. 싸진 유상률이 않습니다. 엄청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흑자를 내도 많이 내야 돼요. 계속. 19년 최고치를 돌파해야 주가가 제대로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 내일 뭐 바로 매수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잘 조정 받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지가 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때 뭐 450불 정도 44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머스크가 이제 직원들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서 줬는데 200억 달러 거의 반토막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이메일로 이제 예상 소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언급이 없었고요. 2,500달러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10배나 10배를 내겠다 뭐 내겠다고 언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역시 우리 일론 머스크 형아는 좀 꿈을 이룬 화가 사람이네. 나네. 확실히. 뭐 그동안 확실히 꿈을 이룬 사람이니까.
만들어 왔으니까 뭐 이런 네. 얘기하면 또 믿을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막 박차를 가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석탄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에너지. 그래서 석탄 발전량이 이제 작년에 20% 비중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다 합치면 21%로 석탄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네.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보다 훨씬 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신재생 네바다 에너지가. 사막에다가 꼽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딱 미국이 이렇게 이런 거를 딱 해놓고 아마 때릴 거예요. 아리백 이런 걸로 네, 우리나라를 때릴 겁니다. 다 이거 하고 우리나라 나서.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굶떠 매우 굶떠요 정부에서. 네. R200 얘기 나온 김에 살짝만 설명. 그게 이제 100% 재생 에너지로만 뭐 네. 공장을 돌리거나 생산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네. 제품만 자기네가 받겠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애플이 납품을 받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100%로 생산한 제품만 뭐 납품을 받겠다. 이런 네. 제안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 걸면 우리나라에 지금 걸릴 때가 많습니다. 뭐 많죠. 삼성전자도 지금 아리백 뭐 하겠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뭐 다 전기 쓰는데 우리나라 한전에서 쓰는데 한전이 언제 아리백을 하겠습니까? 그 지붕 전부 태양광으로 다 하고 해도 모자라요. 지금 심각해요. 이거 지금 아마 이 무역 장벽을 이런 거 세울 것 같아 나중에 되면요. 가능성 미국이 없죠. 아마 뭐 한 40% 50%까지 올려놓으면 이거 분명히 아마 세울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뭐 미국은 지금 뭐 원자력도 비중이 신재생보다 낮다고 해요. 이제 낮아졌다고 19%랍니다. 원자력이. 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은 뭐 계속 좀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좀 전력을 꾸준히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ESS랑 장거리 이송 등 뭐 그런 뭐 전압 관련된 뭐 기기들 그런 것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SS가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네. 하게 되면 그런 쪽에 같이 이제 엮여서 수혜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집에 뭐 엄청 뭐 설치 해놨잖아요. 두 기를 설치해 놨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 막 엄청 돼. 요즘에 날씨가 최근에 날이 길어졌잖아요. 좋았으니까, 예, 날씨가 요즘에는 좋았으니까. 뭐 발전이 빵빵돼. 근데 겨울에는요. 안 좋지. 그러니까 집에 ESS를 설치를 해야지. 전기차 2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전기차 2대를 다 거의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어. 배터리 몇 개 줘? 네? 배터리 몇 개 줘요? 2차 전지? 2차 전지 집에 몇 개 있어? 충전식이야? 원통형이야 그것도. 그럼 창고만하게 하나 만들어야 돼. 그걸로 되겠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그거 다 그렇게 테슬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원통형. 만들기는 쉽지. 만들기 쉬운데 다량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네. 안녕. 안녕.